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2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이 무려 2%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도 좀 힘들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하락 종목 수도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상승 종목 수에 비해 2배 정도가 많은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음봉을 그리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은 조금은 그래도 견뎌주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수급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삼성전자에 완전히 편중되는 수급으로서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도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MP를 좀 매매를 했었었는데요. 자, MP는 어제 제가 좀 매수를 했고 오늘 양봉을 좀 뽑아주긴 했지만 장중에 살짝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을 때 빠르게 좀 약수익으로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이 강한 종목으로 좀 만들어진 모습이었죠. 이렇게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가격상으로는 좀 높은 구간이라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어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MP도 충분히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매수를 해봤지만 생각과는 반대로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빠르게 좀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고요. 조금 마이너스 구간으로 종가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와줬죠.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가 덱스터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와줬을 때 같이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플러스 구간에서 빠르게 좀 매도하면서 약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자, 위직 스튜디오 매매한 내역 좀 보면 어제 이렇게 떨어질 때 요쯤에서 매수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됐을 때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수익권에서 좀 매도하고 마무리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DPC 좀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두 번 좀 매매를 했는데 두 번 다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어요. 자, 오늘 DPC가 동남아 우버로 불리는 그랩이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이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이제 그 이슈를 달고 상승이 나왔고요. 요 자리 돌파 나올 때 제가 요 조정 구간에 매수를 좀 했고요.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이 정도 구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저는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좀 버텼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어서 일부 물량 본전가에 매도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여기 이제 이탈 나올 때 여기서 약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 자리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시간이 장 마감 시간이어서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진입을 좀 해봤고요. 이 정도에서 진입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이 돌파봉 여기 저가 라인 깼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손절폭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약손실로 좀 두 번에 걸쳐서 손실이 발생이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매매는 마무리했고요. 뭐 오늘 특별한 매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 그리면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요런 자리 돌파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대응을 좀 해봤던 겁니다. 거래도 조금 실렸었고, 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매매 마쳤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K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카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죠. 상장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 부딪히면서 박스 만들다가 오늘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장 초반에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 자리까지 떨어졌다면 좋았겠죠. 시가gen 매매 매수대기 해놨는데 여기까지 떨어지질 않아서 뭐 수익을 내지는 못했고요. 체결이 안 됐으니까. 장 초반에 빠르게 떨어지길래 요거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바로 반등 주면서 위로 슈팅 줬죠. 그리고서 이제 조정 구간에서 요런 저점 자리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저점 높이다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케이카가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예, 우리금융 손잡고 플랫폼 강화한다라는 기대감 이슈도 좀 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리포트를 좀 냈어요. 목표가를 무려 85,200원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2배 이상이죠.
어제 만들어졌던 종가로 따지면 거의 뭐 3배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수세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도 뭐 조금 준수하게 터졌고 완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옴니 시스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옴니 시스템은 디지털 전력 양계 만드는 회사죠. 자, 이 회사가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첫 대선 공약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10조 지능형 전력망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장중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를 좀 지저분하게 마감을 하긴 했는데 좀 지저분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워요. 일봉상의 위치도 조금은 매물 부담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좀 약했습니다. 이슈에 비해서는. 그래서 내일 좀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등주가 누리플렉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2등주니까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외에는 오늘 뭐 그렇게 강한 특징주는 없었고요. 오히려 좀 급락이 나온 종목이 있죠. 램테크 놀러지입니다. 어제 강력한 이슈를 달면서 상한가에 아주 잘 굳혔던 종목이죠. 어제 이 종목이 이 세계 최고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기술 특허 취득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갭을 무려 24%를 띄우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분봉상 보면 뭐 매수기에도 거의 안 좋죠. 근데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어요. 이게 뭐 거의 사실 묵은 뉴스가 났죠. 자, 보도 뉴스에 대해서 회사를 사칭한 것 같다라는 뉴스를 좀 내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이거 고가가 상한가니까 오늘 저가가 무려 마이너스 17.5%입니다. 종가가 16.6%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40%가 넘어가요.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 이거 진짜 영혼 그냥 탈출입니다.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묵은 뉴스이기 때문에 회복하기는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급락 떨어지면 횡보 기간이 무려 1년이 넘죠. 2019년 10월이니까 거의 2년입니다. 2년. 이런 식으로 기기 때문에 진짜 이거 물린 사람이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진짜 최악의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이런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어제 이제 양봉에 뭐 한 절반 정도를 훼손을 하긴 했지만 거래를 좀 줄이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수급만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보여지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거의 1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훑어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의 이 종목의 어떤 질은 좋진 않았죠.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던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은 계속 유지가 됐지만 이게 삼성전자에 완전히 편중된 수급이에요. 삼성전자에만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종목들에는 거의 다 매도였기 때문에 썩 좋은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수상으로는 그래도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고, 요렇게 이제 횡보하던 박스권 고점 자리까지 내려왔죠. 자, 요런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다만 오늘 이제 아래꼬리 없이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대략 한 1010포인트 자리, 그리고 61선과 21선이 현재 이제 골든 크로스가 거의 만들어지려고 하는 위치고, 21선, 61선 모두 살짝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캔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조금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쉽게 이탈시키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지지력을 확인을 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오늘 거래가 좀 줄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 나스닥이 좀 급락을 보여줬죠.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장 중에는 양봉으로 만들어지다가 장 막판에 이제 급락이 좀 떨어졌어요. 이 나스닥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다시 하면서 다시 연임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긍정적인 시장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시장에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코스피도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하고 코스닥도 강세를 보이던 와중에 좀 높게 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시장 분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좀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 확진자의 수가 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확진자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시장에 어떤 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생기기를 좀 바래 봅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 멘트에 따라서 또 시장에 어떤 강한 종목들, 테마나 이슈가 생기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또 시장이 좀 상승 무드를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